계약 종류와 계약 성립. 종류 관련돼서는 포인트가 요물 계약을 기억하는 거죠. 현상 광고 현, 대물 변제 대, 계약금 계약 계, 보증금 계약 보, 현대 계보가 요물 계약이고 나머지 건 낙성 계약으로 기억하고, 쌍무 유상이 섞였을 때 동그라미 1번 지문 쌍무는 모두 유상 맞다. 유상이 모두 쌍무 계약 틀린 지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유상이 쌍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쌍무, 쌍시옷이죠. 쌍무는 유상이 맞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라는 것. 현대 계보는 요물 계약, 나머진 낙성 계약, 그리고 내 안에 너 있다. 네, 쌍시옷 동그라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잘 보시면 네, 전부 다 도달주의인데 1번만 승격발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도달주의죠. 승격발, 나머진 도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허가란 용어를 보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게 되면, 경매가 무효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권리금 회수, 피담보 채무 변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부정되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 허락, 그리고 피 튀기는 전쟁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잘 보시면 기본 관계가 나오죠. 기본 관계는 효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약자 을은 기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병한 때 항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가 관계는 갑병 관계입니다. 영향이 없다. 낙약자는 대가 관계에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병한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낙약자 체불이 있게 되면 유약자 동그라미, 해제해서 원상회복 동그라미, 그리고 수익자 시옷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 병은 딸랑 손해배상뿐 띄웁니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시옷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약자,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행 불능, 그다음에 미리 거절 표시한 경우,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이 들어가죠. 띄워볼까요? 독촉하지 않아도, 최고가 없어도 이불은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그 다음에 소원은 두 손 모아서. 합의 해제는 무조건 손이 없다로 기억하세요.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이자 들어가는데 합의 해제가 딱 보는 순간 손이 없다. 다음 매매계약 일반입니다. 계약금 해제식입니다. 계약금 일부 4천을 줬네요. 1억 약정했는데.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자, 4천에 100 주고 계약금 해제 안 되고요. 4천 폭이 계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언제 해되느냐? 나머지 6천 총 1억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계약금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 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실제 일부의 배액이 아니고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일부 배액이 아니고, 자, 약정 금액의 배액을 재고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따따따따따 준 다음에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뜻.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악의일 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하자,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가 아니더냐. 그리고
자,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에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이겁니다. 네, 전, 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가 아니더냐. 그리고 수량 부족 용익적 권리는 아무것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환매와 교환으로 갑니다. 환매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특약, 동시성 요구되고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 대금만큼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매우 엄격하나 대금만큼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 임대차 효력가입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는 그때마다 청구해도 좋다. 유입비는 계약 종료 시. 그래서 유종의 미. 띄워볼까요?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둘 것. 유입비는 종료. 필요비는 그때. 그리고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 다음, 편면적 강행 규정. 네, 2차 해매, 강행 규정, 이기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달리 정해서 약자한테 분리하면 무효. 2차 해매가 아니면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해도 유효. 그래서 이것들은 2차 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해매, 강행 규정, 그리고 전처유, 상간마유, 진화자라지, 임의 규정, 물권법과 계약법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매수권입니다. 매수권, 토지 임차인입니다. 기간 끝났는데 지상물이 현존하죠.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던져서 만약 주인이 예삼은 갱신, 노,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권 공격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 또 지상권자, 심지어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권 인정되고요.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는 동의 얻어서 부속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종료 후 부속물 매수권 들어갑니다. 건물 임차인 또는 건물 전세권자한테 인정되죠. 그래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토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노 지상물, 갱노 지상물. 건물 임차인은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동매 부속물. 임차권 양도와 전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이 양도 전대에서 해지 통고와 해지를 구별하세요. 해지 통고는 약정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통고, 그래서 통고 받은 날부터 일건 기간이 지나야 끝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약정 없는 임대했는데 을이 갑이 얻어서 병한테 전대한 경우죠. 이 경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을한테 해지 통고했을 때는 갑은 다시 전차인에게 다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지만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로 인해서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해지가 되면 바로 지금 바로 끝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를 했는데 을이 체불로 인해서 해지했을 때 이 경우에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통이 나오면 통고를 항상 기억하세요. 통고하게 되면 통지해야 됩니다. 해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좀 비교해 둘 것. 해지 통고와 해지의 차이점. 다음 테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그러면 대항력은 인주로 기억하십시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전입신고는 행정청 두 달이 아니고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판례 태도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대항력 갖춘 임차인. 위, 아래, 낀 세대죠.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도 이 낀 것들은 죽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아래 것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쳐도 역시 말소 기준은 1번이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은 박수치고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즉 압사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주 찍고 전입신고는 행순님이, 인주 찍고 전입신고는 행순님이, 낀 세대는 위아래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낀 소지전과 같죠. 위아래 대항할 수 없다. 다음 대항력 취득 시점이죠. 자, 매도인 대항력 취득 시기는 매수인 등기 다음날 디귿 매도인, 혹시 전차인이 나오면 전대인 등기 즉시 디귿 지읒 지읒으로 기억하시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중단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이기 차임. 그래서 디귿 매도인은 등기 다음날, 전차인은 즉시, 주택 임차인은 중2, 중단 과실, 이기 연체.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표차 대권 갱신,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인정되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한 과실 3기. 띄워보겠습니다. 세표차 대권 갱신, 상가 임차인은 중3. 다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이게 헷갈립니다.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숫자 정리.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 선임이 강제되고,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도 5분의 4. 전원 동의가 있는 것은 소집 절차 생략이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용용.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공보는 32비트, 관리인은 써니10, 재건축 결의로 오사카 여행, 권변도 오사카, 전원 동의했으면 절차 생략합니다. 공부는 32비트, 관리인은 써니10, 여기에 재건축 결의로 오사카 가기로 갔고요. 권변도 뭐다? 오사카 동행.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절차 생략합니다. 숫자가 안 해져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사채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 청산에서 본등기.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해서 청산기간 2개월 지나서 청산금 지급. 그래서 청해서 본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 통지할 때 거지같이 평가해도, 즉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판례 태도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청산금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담법에서 청산금 평가를 기억해 봅시다.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팀을 대고요.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이 100팀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통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청팀을 빼면 청산금이 나오죠. 그죠? 청팀. 그리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뭐다? 100팀입니다.
청산금 받을 자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은 고려하지만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청팀, 백팀을 반드시 기억할 것. 선순위 권리자 위치와 후순위 권리자 위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청팀, 백팀. 다음은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얘기. 자, 여기서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악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악 묻지 않고 보호를 받는 영역이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명의. 명의를 만나면 선의도 살고 악의도 삽니다. 따라서 이전형 명의신탁, 중생령, 계약형, 수탁자,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되죠. 한편 명의는 선의도 살리고 악의도 살린다. 명의. 그럼 뭐가 기억나십니까?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면 비통하다. 비통이 뭘까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리고 명의, 비통 아니면 나머진 전부 다 폭탄입니다. 선의도 죽고 악의도 죽는다는 사실이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암호 코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